극우 유튜버 논란에 휩싸였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연구원장인데요. 공식 유튜브에 이분이 뭘 올렸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뭐라 그래야 됩니까? 엄호하고 옹립하고 옹호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을 올려서 논란이 되는데요. 그 영상 한번 일단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전쟁을 생각하고 계신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다. 그 생각을 하신 지가 이미 상당히 오래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뭐 짧게 올렸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전쟁을 생각하고 계신다. 대한민국이 위기다. 그 생각을 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어떤 전쟁이죠?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범죄와의 전쟁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마약과의 전쟁, 옛날에 마약과의 전쟁인지 이야기했었죠. 어느 전쟁인지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상당히 당혹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분이 들어갈 때부터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소한 공무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중립 의무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일단 이게 보면은 네. 저게 남북 관계를 상정해둔 전쟁 문제를 얘기한 거라고 하면은 네. 몇 가지 측면 잘못된 부분들이 있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사실은 소관 부처가 아니에요. 공무원 인재개발이라는 거는 제가 아는 게 맞다면 기본적으로 행안부 뭐 산하기관 이쯤 될 것 같은데 네. 인재개발원장이 남북관계 문제를 왜 얘기합니까? 기본적으로 그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소관부처 책임자는 네.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으로 제한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발화 주체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고 더군다나 그 내용이 남북관계에서 전쟁을 대통령이 각오해서 결심을 전해주는 내용이 맞다면 네.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정 요소가 많은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결심을 대독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공식적인 국가기관의 유튜브에 튼다는 거는 네. 정서적인 불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기들을 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나쁘게 해석해서 만약에 퍼져나가면 네. 증시 추락이라든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국제적인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발화의 주체라든가 형식 내용 모두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어떻게 인사혁신처 소속이네요. 인사혁신처인가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임명 때부터 이미 논란이 많았던 맞아요. 인사고 예. 사실 예정된 참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차관급 자리거든요, 여기가. 아이고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 공무원들이 재교육 받을 때 가는 곳입니다. 우리 네. 공무원들께서 우리나라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재교육 받을 때 이런 극우 유튜버성 이야기를 심지어 국가 세금을 받고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네. 조금 더 매섭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슈가 조금 더 크게 불거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 유튜브 영상을 조금 더 찬찬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 봤더니 윤 대통령님의 북한을 대하는 스탠스를 확인시켜주는 증거들을 우리는 다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전쟁을 생각하고 계신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다. 그 생각을 하신 지가 이미 상당히 오래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면 인재개발원에서 뭐 반도체 미래라든지 R&D 예산의 쓰임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이 전쟁할 결심을 했고 평화는 전쟁으로 쟁취해야 된다라는 식의 타이틀을 가지고 뭔가 가르친다. 그리고 다른 썸네일도 봐도 전 국민 울려버린 대통령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국가홍보처도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윤석열 네. 대통령 개인 유튜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아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인 유튜브라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걸 이렇게 다룰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심각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북진론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제기를 해서 또 논란이 좀 되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또 천공 영상이 공개되면서 또 큰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은 잘 안 다루고 있지만 이런 등등의 상황을 보고 또 여기에다 대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연구원장이라는 분이 인재개발원장이라는 분이 이런 대통령의 마음을 마치 본인이 전달해 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공개한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좀 섬뜩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여라도 정말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네. 그 남북 관계라는 게 이 정부 들어가지고 사실 네. 경색돼 있고 맞아요. 뭔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뭐 흘러가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예. 그 선대에서 했던 유언마저도 지금 이제 폐기한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 정도로 경색된 상황이고 누가 봐도 지금 불이 붙어 있고 예.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라는 게 저는 정말 사실의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한반도가 전쟁 위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정말로 남북 관계라는 전례 없을 정도로 네. 뭔가 쌍방이다 서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은 어때야 되냐? 그럴수록 더 진중한 방식으로 뭔가 근엄하게 풀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대담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맞아요. 일회성으로 통일을 하냐마냐 소비할 게 아니고 그 현실 인식, 대통령 현실 인식을 냉철하게 보여주고 주변 그 열강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은 대통령도 위기로 느낄 정도면 네.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정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도 예. 뭔가 조금씩 느끼기 시작을 할 겁니다. 불안감이라는 네. 게. 엄습한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예. 뭔가 논리적이고 공식적인 방식을 찾아야 된다. 예. 그 얘기는 우리 통일부 장관이 자유의 북진이라고 뭔가 북진 통일 비슷한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네. 뭔가 이 위기에 대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예. 신호들을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러이러하게 준비하고 있던 태세를 얘기하는 게 돼야 되는 것이 네. 한쪽을 괴멸하는 수단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예. 굉장히 국민들한테 안 좋은 신호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들이 또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과거에도 보면 그렇죠. 북한의 위기를 조장해서 편승해서 뭔가 표를 결집하는 시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일환으로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역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공식적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책임 있는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보도국장 편집국장 간담회를 한다면 네. 이 문제가 가장 큰 의제로 다뤄져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정된 질문지 뭐 다 필요 없고 제가 뭐 묻는 대로 다 답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그 대통령 기자회견을 열어서 제기되는 수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대통령의 입장이 도대체 뭔지, 현재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도탄에 빠진 민생 문제, 경제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중국과 러시아 외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속 시원하게 얘기라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답답증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무려 3분이나 3분 초과. 초과가 됐습니다. 오늘 시원한 방송 너무 감사드리고요.